안녕하세요. 오늘은 책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책 리뷰. 제가 4월부터 친구랑 교환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친구가 SNS에서 보고 이제 교환 독서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교환 독서를 하게 됐는데,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읽고 막 너무 좋다 이런 책이 별로 없어요. 불평불만 하면서 읽는 스타일이에요. 까면서 읽는 스타일. 그래서 좋다고 하는 책이 별로 없고, 특히 베스트셀러가 왜 베스트셀러인지 잘 공감을 못하는 편? 그래서 그런 성향이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책은 제가 이 교환 독서를 하기 전에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책을 재밌게 읽고 영화도 재밌게 보고 해가지고 이 앤디 위어 작가의 다른 책을 읽어보자 했는데, 마셔는 제가 영화를 봐서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 아르테미스를 읽어보자 해서 읽게 됐어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은 비추입니다. 비추. 혹시 프로젝트 헤일메리랑 마션이 너무 좋아서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정말 별로였어요. 별로였어요. 솔직히 킬링타임용으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추천하는데,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기왕 읽는 김에 좀 좋은 책을 읽고 싶다 하는 분들은 별로인 것 같아요.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과학적인 고증도 엄청 잘 돼 있고 그 서사가 완벽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결의 스토리를 기대를 했는데, 일단 이 책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. 프로젝트 헤일메리 같은 경우에는 외계인과의 우정, 그 다음에 내가 이 대의를 위해서,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대의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, 인간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잖아요. 근데 이분은 제 생각에는 이 앤디 위어라는 작가분이 그 미국인이시잖아요. 그래서 그 미국 사회를 달이라는 도시, 아르테미스라는 도시에 빗대서 표현을 하신 것 같고, 그 미국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들을 이 주인공을 통해서 뭔가 대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, 저는 그거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요, 이 작가님이. 일단 이 아르테미스 줄거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, 아르테미스라는 달의 도시에 주인공이 이주를 해서 어릴 때 6살인가에 아버지랑 같이 이주를 해서 이 아버지랑 갈등이 있어요. 여자 주인공, 재즈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아버지랑 갈등이 있어서 아버지의 일을, 용접공이라는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배우지 않고 자기는 그 포터라고 이제 쿠팡 배송 같은 걸 하는 직업이 있어요. 그거를 하겠다고 독립처럼 해서 나갔는데 밀수를 해요. 그래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이제 독립을 꿈꾸는 그런 재즈라는 친구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재즈가 어느 날 원래 자기 밀수 고객인 트론이라는 사람한테서 엄청 위험한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제안에 참여를 해서 이 아르테미스의 산소를 공급하는 엄청 큰 대기업이 있는데, 그 기업의 어두운 비밀을 밝히면서 이제 벌어지는 스릴러? 범죄 스릴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여기도 프로젝트 헤일메리처럼 엄청 고증 같은 게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. 달이라는 곳에서 살 때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, 그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등등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내용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흥미롭고 좋다 하시면 읽어도 좋을 수 있는데, 솔직히 저는 찐 문과 인간으로서 그런 과학적인 장치는 그냥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면 우와 똑똑하다, 작가님 진짜 똑똑하다, 오 신기하다, 이 정도지 그게 저한테 엄청 감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, 스토리만 보자면 이 그 재즈라는 인물이 어리고 여자고 그리고 사우디 계열인 걸로 나오거든요. 중동 여인으로 나와요. 그 제 생각에는 이 재즈라는 애가 지금 미국 사회에서 되게 소수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인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주인공을 대표로 해서 이 주인공이 아르테미스라는 도시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뭐 그런 거를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. 근데 작가님이 제일 가장 실패한 부분은 저는 주인공을 여자로 서술하셨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이 아르테미스라는 소설에서 느껴진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 작가님에 대해서 뭘 알아보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주인공이 이 아르테미스라는 도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. 그 문제를 일으켰다가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, 솔직히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주변에 있는 남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. 왜냐면 여기에 이걸 제안한 트론이라는 남자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루디?
슈퍼노바라는 보안관 같은 사람이 있어요. 이름이 뭐더라? 이름 되게 신기한 친구가 있는데 슈퍼노바? 뭐더라? 스보보다라는 친구가 있어. 그 친구랑 뭐 등등 엄청 여러 남자 캐릭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. 주인공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는데 주인공이 도망자 신세인 걸 알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주인공을 다 봐줘요. 특히 보안관 루디는 이 재즈가 되게 심각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걸 알고 되게 수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재즈를 봐줍니다. 그러니까 남자 캐릭터들의 용서가 없었다면 이 소설은 진행될 수가 없고요.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약스포가 있습니다. 마지막 부분에는 이 여자 주인공의 어떤 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처럼 하게 되는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 여자 주인공 주변에 있는 남자 캐릭터들이 어벤져스처럼 막 모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. 이 재즈는 그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결국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남자들이었다. 중간중간에 정말 쓸데없는 성적인 드립이 너무 많이 나와요.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 너무 많이 나와. 그래서 좀 중간에 화가 났어요. 예를 하나 들어주자면 이제 수학기라는 걸 파괴하는 미션이 있어. 이 주인공에게 남은 수학기 2대 동시에 작업을 거는 일만 남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 주인공이 여자인 입장에서 소설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혹시라도 마지막 문장을 두고 오해하는 일은 없기를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이 주인공이 이런 드립을 계속 쳐요. 그리고 막 여기 너는 결혼을 안 했어 이러면서 뭐 이런 말을 꼭 해. 이런 거. 소설에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묘사를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장면이 서사에 되게 중요하거나 아니면 이 캐릭터의 뭔가 어떤 측면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거든요.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아까처럼 진짜 실없는 농담이랍시고 이제 유머 코드랍시고 그런 걸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. 트론이 중학생 딸을 가진 아버지인데도 막 이 26살짜리 여자애한테 막 너 섹시하다 막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다던가 이런 말을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? 그게 너무 많아. 특히 작가님이 서문이랑 이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여성 화자를 주인공으로 글을 쓴 게 처음이었고 그게 되게 의미 있었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 의도가 중요하게 생각됐는데 이 주인공이 너무 별로이게 나오니까 이 아르테미스라는 소설에 여자가 주인공일 필요가 있었느냐 생각하면 솔직히 모르겠어요. 남자가 주인공이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뭐 주인공의 성장 소설인가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제 기준 주인공이 막 그렇게 호감인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주인공에게 막 이입이 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. 우리가 뭐 마블 히어로 영화를 보면서 막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겠다 이러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. 그냥 히어로 영화를 봤는데 그 속에 인생의 통찰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 보기 시작할 때 나는 인생의 딥한 철학을 얻기 위해서 마블 영화를 본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런 영화를 보는 것처럼 책을 읽겠다 하시면은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. 책을 읽는다면 그래도 재미가 확실히 있던지 감명이 깊던지 공감이 되던지 이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긴 한데 이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프로젝트 헤이브리를 읽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보신다면 좀 비추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르테미스는 별로였어요.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재밌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별로였다. 5점 만점으로 치면은 2.5점? 2.5점 정도 줬네요. 제 친구는 1.5점 줬어요. 너무 별로였대요. 근데 저도 2.5점 줬다가 나중에 곱씹을수록 별로였던 것 같아서 지금은 체감 2점 정도? 아르테미스?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. 두 번째 책은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입니다. 이거는 친구가 제가 가지고 있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스즈키 유이라는 작가의 책이고 완전 베스트셀러더라고요. 왜 베스트셀러인지는 그래도 납득은 했다? 근데 솔직히 막 엄청 좋았냐 엄청 감명 깊었냐 하면은 그건 아니었고 이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랑 좀 비슷한 결의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책은 호불호가 엄청 갈리잖아요. 이 책도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둘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중후반까지 3분의 2 지점까지 너무 지루해요.
반전의 지점이 있거든요. 이 책도 그렇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도 그렇고 반전의 지점이 있거든요. 그 반전의 지점까지 솔직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. 근데 그 지루한 지점을 넘으면 좀 오 대박, 도파민도 좀 돌면서 그 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,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유명하구나. 그 유명한 이유는 알겠고 그래서 감명 깊긴 한데, 제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먼저 읽어서 이미 그런 장르를 접해봐서 이거에 대한 감명이 좀 덜했을 수도 있는데,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보다는 뭐 그 정도로 감명 깊진 않았다. 그리고 그 책은, 물고기 책은 완전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다 생각하는데, 솔직히 괴테 이 책은 대충은 알겠거든요.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. 그거를 이렇게까지 빌드업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느낌이긴 해요. 그거보다, 물고기 그거보다는 감명이 좀 덜했다.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덜했다. 다들 아실 것 같지만 대충 얘기를 하자면, 도이치라는 괴테 전문가 교수가 있습니다. 그 교수가 어느 날 가족들이랑 이렇게 티백을 보다가, 랜덤 티백이거든요. 여기에 랜덤한 그 유명 문구들, 명언들이 막 있어요. 하필이면 이 괴테 전문가인 도이치에게 괴테가 했다는 어떤 멘트가 나와요. 근데 그게 Love does not confuse everything but mixes 라는 건데, 괴테 전문가인 도이치 자기도 이거 모르겠는 거야. 어디서 들은 말인지. 그래서 그 출처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요. 고민의 과정이, 교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딥합니다. 그냥 어디서 나왔을까? 정말 궁금하다 이게 아니라, 그거의 출처를 찾기 위해서 지인들 80명에게 혹시 들어본 적 있냐, 아는 거 있냐, 막 이메일도 보내고, 막 논문을 뒤지고, 막 엄청 딥하게 고민을 하고, 그러다가 이제 도이치가 파우스트를 소개하는 약간 알쓸신잡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대본을 쓰는데 거기에 그 말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막 하고요. 고민을 하는 그 고민의 과정에서 자신의 학문적 라이벌이자 완전 친구인 시카리라는 사람의 어떤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, 그리고 딸에 숨겨져 있던 남자친구 이야기도 나오고, 그리고 자기의 애제자가 된 스즈키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면서, 그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 도이치가 제 생각에는 엄청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. 그 보수적인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, 누가 이런 말을 했대 라는 그 출처라는 게 어디까지가 믿을 만한 말일까? 조금 왜곡된 말은 그럼 믿을 만한 말인 걸까? 뭐 등등에 대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그 중간에 풀어나가는 과정이 중후반까지 참고 읽으면 좀 이렇게 빌드업이 된다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, 그래서 읽을만 하다. 베스트셀러인 거는 이해가 된다. 그 정도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, 딸이 엄청 중요한 역할로 나오는데, 이 딸도 서양 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아버지랑 딸이랑, 그리고 이 도이치가 괴테 교수다 보니까 주변에 등장하는 가족들, 친구들, 딸 등등과 나누는 대화가 너무 현학적이고, 나 같은 일반인은 막 숨이 막혀. 내가 저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다고 상상을 해봤거든요. 읽으면서. 저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다? 와, 나는 시댁에 가기 너무 싫을 것 같아. 이게 공감이 안 돼. 너무 소외감이 들어. 이 책을 읽는 내내. 그리고 이 각주로 막 엄청난 설명이 막 달려있어요. 괴테에 대한 무슨 말이 나오잖아요. 아니면 그 문학적인 어떤 용어가 나오면, 각주가 이렇게 책이 있으면 이만큼이 막 각주인 페이지들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각주를 이게 읽어야 되나 막 이런 압박감이 들긴 하는데, 솔직히 근데 그런 거 잘 몰라도 조금 그냥 괴테가 대단하군,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더군, 그냥 이렇게 뭉개가면서 읽어도 뭐 전달하는 바는 읽을 수 있는데, 그 과정이, 그 빌드업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나에게는 힘들었다. 난 좀 부담스러웠다. 그게 아쉽긴 했어요. 그래서 그 앞에 빌드업 과정이 저 같은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웠다면 어땠을까. 근데 그랬으면은 이 도이치의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진 않긴 했을 것 같긴 한데, 도이치가 학자로서 가지는 고민인 거거든요. 일반인들은 공감 못할 고민이에요. 이 말이 실제로 괴테가 한 말이든 그냥 그렇게 추정되는 말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이 현학적인 대화들을 통해서 이 도이치란 주인공이 엄청나게 이 학문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이 중대한 거구나,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인 건 맞는데, 그거를 저는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다. 나쁘진 않았습니다. 저는 이거는 몇 점 줬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한 5점 만점에 3점 정도 준 것 같아요.
제가 원래도 책에 점수 주는 게 좀 짜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네요. 아무튼 그래서 아르테미스랑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이렇게 두 개로 저의 첫 교환 독서를 했습니다. 이 책은 요즘에 읽을 책이 없다, 근데 좀 색다른 책을 읽어보고 싶다 하시면 추천드립니다.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재밌게 읽었다? 그러면은 이것도 읽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. 저의 첫 교환 독서 후기는 이 정도 하고요. 제가 교환 독서를 지금까지 한 3번인가 4번인가 했거든요. 그 책들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